여기는 필요하면 그냥 죽이뿐이니까. 젊어서 헤어졌는데 늙어서 만난 거죠. 그때 가지고 온 태극기예요? 몇십 년 된 한박 그대로 있는 건가요? 예. 내 고향이 한국이고 네. 두 번째 고향은 여기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원수와 살구꽃 아니 진달래. 비행기로 꼬박 27시간이 걸려 도착한 파라과이. 반세기 전 새로운 삶을 꿈꾸며 이 머나먼 길을 찾아온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51년 전인 1965년 95명의 사람들은 인도양 대서양을 건너 이곳 파라과이 강을 거슬러 아순시온 항구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 지구 반대편까지 온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순시온에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농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르신. 박영수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치아 씨를 파종하고 있어요. 깨보다 적은 열매를. 깨보다 작은 거. 1965년에 시작된 파라과이 이민.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농사의 꿈을 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땅은 광활하지만 주변 여건은 열악했습니다. 구멍이 있을 거예요. 오, 여기 그 구멍으로 톡톡톡 이 뛰면. 구멍을 뚫어놓고 돌리면서 이게 씨가 떨어지는구나. 아이디어가 참 돋보이는 파종 도구죠. 구멍을 통해 뿌려진 씨앗을 덮는 것은 바로 요 나뭇가지. 어설퍼 보이지만 효과는 만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갔다가 일본에서 캐나다 밴쿠버로 갔다가 밴쿠버에서 칠레로 왔다가 칠레에서 페루로 왔다가 페루에서 일본. 한국에서 농업 기술을 배운 박영순 씨. 온 가족을 겨우 설득해 머나먼 파라과이까지 왔는데요. 미니 버스도 막 다 떨어지는 미니버스. 하여튼 막 덜덜덜덜 하는 게 그거를 타고 밤에 가는데 막 한없이 가는 거예요. 한없이. 그래 또 가보니까 전기도 없지. 자고 난 뒤에 보니까 물도 없지. 확 딱 느끼신 거예요. 마누라.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 거기에 낯선 사람, 낯선 환경까지. 맨주먹으로 거친 땅을 개척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Yo esta mañana encuentro ustedes alguien comiendo esto. 초창기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언어. 유창하게 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어떻게 알아듣고 시켰어요? 일을 시켰어요? 그냥 뭐 내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50일 동안 스페인어를 교육을 받았다고. 비행기 떡 타니까 물 달라 소리도 못 하거든. 딱 생각이 안 나요? 하나 또 지금 하나. 농장 한켠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 놀랍게도 박영순 씨의 숙소였는데요. 그리고 이게 내 침대고 침대. 딸이고 여기 손자고. 저기 사이고. 농사를 짓기 위해 도시의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계시더라고요. 밖에서 이게 왜 이래 다 덮어놨는 물이 여기서는 간혹 간다고요. 가면 물이 없으면 지금 물 받아 놓은 거예요? 물 받아놓은 거예요 다. 빈 그릇. 그러니까 빈 그릇은 온통 물 다 담아놨네요. 야, 봐드릴게요. 막 이게 막 없는 거다 했어요. 정말 한국 냉장고인데 우리나라 딱 냉장고에 그죠? 이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직접 요리 직접 다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다 라면도 있고. 라면을 왜 먹시는 딱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은 파라과이에서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따우로 38 권총인데 따우로 실탄 다 들었어요. 실탄 들어있어요? 예, 땡기지 마세요. 오. 이게 예. 82년에 이민 오자마자 제가 이거부터 산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실탄까지 장전된 권총. 보는 것만으로도 살벌합니다. 여기는 강도가 없고 막 필요하면 그냥 주기 뿐이니까. 여기서 뭐 돈 내라 뭐 어쩌라 할 것 없이 내 가고 없다 하면 막 땡기면 끝났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했는데 있더라고. 설마 했던 일을 겪은 주인공은 함께 이민 온 사촌 동생 박영민 씨.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이 생생하답니다. 두 번째 총알 소리 듣고는 이제 의자 밑으로 갖다 밀어 열어놓고 이제 나는 나가려고. 옛날 차가 되니까 문이 안 열려가지고 어깨로 이렇게 미는 그 사이에 총알이 옆으로 다 지나간 거야.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지. 뭐 무서운 거는 모르겠고. 이를 악물고 버틴 지난 34년. 그동안 안 지어본 농사가 없다는데요. 그중 이 척박한 파라가이 땅에서 가장 잘 버텨준 것이 바로 요 작은 깨였습니다. 이 나라가도 이 종자 있는 거 가져오면 공항에서 안 여주는데 예. 그때는 대사관에서 이게 너무 민가니까 가고 이야, 그냥 이 그 깨가 지금 이거예요. 한 마리 깨가 이 파라과이에 온통 다 지금 퍼져 다 있는 겁니까? 옛날에 82년도에는 이 파라과이에 깨를 몰랐어요. 깨가 없었고. 최근엔 직접 농사 지은 깨를 이용해 깨강정을 만들고 있다는 두 사람. 어릴 적 한국에서 먹던 깨강정의 추억이 여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도 깨강정을 먹어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한 우리가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어르신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의 맛은 간직한 채 현지인의 입에 맞도록 부드러운 깨강정을 개발했는데요. 파라과이 사람들도 시선 집중. 저 역시 이곳에서 깨강정을 맛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 맛있는데요? 응? 그렇게 맛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왜 없었을까요? 그 시간을 버텨냈기에 꿈을 이뤄가는 이 순간이 더욱 행복한 거겠죠? Recuerdo para promocionar su producto. Promocionando producto. 최근엔 그에게 농업 기술을 배우려는 파라과이 청년들이 많다는데요. 이 땅을 밟았던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랍니다. 파라과이는 저한테는 아주 기회의 땅이에요.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이 파라과이 사람들한테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저는 절대 나쁜 이야기를 안 합니다. 파라과이는 저한테는 항상 기회의 땅이에요. 그는 파라과이에서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약 6천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는 수도 아순시온. 한인 사회를 일군 1세대의 뒤를 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2세대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 야. 아니, 한국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만나러 왔어요. 반갑습니다. 다니엘은 파라과이에서 태어났고 로베르토는 몇 살 동안지? 8살 한국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G 여의도. 부모님께 전해 들은 게 전부인 고향. 다니엘도 작년에 처음 한국에 가봤다네요. 저기 나라같이 와 진짜 한국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했죠. 좋다? 네. 왜? 왜냐면 다 잘 먹이고 이제 깨끗하고 얘는 딸하고 아들하고 손자. 손자도 있어요? 네.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예요? 문화가 이렇게 다른데 한국인임을 느낄 때가 있을까요? 같은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내 성격이 이게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그전에는 몰랐는데 왜요? 연순 씨가 성격이 왜요? 한국 사람 보니까 항상 좀 급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파라과이로 이민 온 이연순 씨. 우리 아버지가 여기 와. 처음에 이민 오셔갖고 네. 도장을 오실 때부터 그렇게 달았어요. 야, 이게 아버님이 그때 가지고 온 태극기예요? 예. 아마 1973년도에 아버지가 갖고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 그때 그럼 연순 씨는 몇 살이었어요? 3살. 3살? 예. 기억은 해요? 아니요. 이거 아버지가 지는 거는 기억은 해요. 어릴 때 자라면서. 예, 예. 43년 전 파라과이 한인 중에서는 최초로 무술 도장을 연 아버지. 평생을 바쳐 한국 무술을 가르쳤는데요. 이제는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이 도장만 남았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진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몇 번 쓰러지고 힘드시고 팔고 뭐 어떻게 하면은 없애버리면 아빠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연순 씨에게 이 도장은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자 마음의 고향입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고 엄마 아빠 너무 그리워하고 막 필요할 때는 여기 와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여기 계시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또 하나의 추억, 바로 한국 음식인데요. 우와, 고구마가. 아니, 고구마가 이거만해요? 3살 때 이후 한 번도 못 간 고향이지만 입맛은 영락없는 한국 사람입니다. 연순 씨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와우, 잘생기셨어요. Bienvenido a Paraguay. 야, 부채도 있네. 태극 부채는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쌓아둔 듯 집안엔 한국의 흔적이 가득한데요. 장식품들이 다 우리나라 겁니다. 그죠? 자기로 만든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순 씨의 딸 안드레아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알아들어요? No. 한국말 잘 못해요? 못해. 하나도 못해요. 아, 정말요? 네, 하나도 못해. 파라과이 젊은이들 사이엔 요즘 한국 드라마가 인기 최고인데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진 안드레아. 최근엔 한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요, 뭐 원래 딸이요. 이 드라마를 우리 봐야 된다고 보자고 엄마하고 같이 보고 싶다고. 어릴 땐 그저 어머니의 나라였던 한국. 철이 들면서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생각해보게 됐다는데요. Me gusta, me parece un país muy atractivo por la parte histórica. O sea, tiene muchos más años que América, muchos más años que Europa. O sea, me parece algo que hay que destacar, que uno tenga otra cultura. Ya pude llegar a conocer en algún momento, es algo... Es un mundo aparte sería la forma de decir, o sea, es muy distinto. 모녀를 이어주는 끈끈한 연결고리가 된 한국. 언젠간 함께 그 땅을 밟을 날이 오겠죠.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형 시장. 이곳엔 특유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정착에 성공한 한인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속에서 눈에 띄는 한국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팬들이 이제 저한테 간혹 이런 모델을 갖다 달라고 보여주긴 하거든요. 이거 보낸 거예요? 네, 이걸 보낸 건데 뭔가 재미난 일인 것 같아 따라가 봤습니다. 의류부터 냉장고까지 고객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 사서 배달해 준다는 정우 씨. 그의 직업은 밴드입니다. 벨도 있는데 왜 박수를 쳐요? 일단은 벨 없는 집들도 있어서 일단은 박수를 크게 치면 나오거든요. 올라가다. 이민 초기 생계를 위해 한국에서 가져온 옷가지와 살림살이를 내다 팔았던 게 바로 밴드의 시작인데요. 한인들이 만든 신종 직업인 거죠. Vamos a hacer el pedido. Sí. El tamaño y el color. El tamaño, el color, el modelo que quieras te puedo traer.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만 이제 밴드를 시작했었고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 밴드라는 게 그러니까 아는 직업이었고 아무도 몰랐던 직업이었거든요. 한 살 때 가족들과 함께 파라과이로 온 정우 씨. 밴드 일도 아버지께 배웠는데요. 20여 년 전 단돈 400달러와 옷가지만 들고 이 일에 뛰어들었던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거의 다 밴드 하신 분들이죠. 한국 분들이 밴드를 많이 해요. 네,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는 뭐 한 3분의 1은 다 밴드 했다고 봐야죠. 그때 그 당시 한 10,000명 됐었죠. 전체적으로. 그 3,000명 정도는 밴드를 했다는 거. 뭐 그 정도는 했죠. 여기 사는 분들이 거의 밴드를 다 했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당시엔 낯선 이방인이었던 한국인들. 한국 사람들이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뭐 또 밴드하면서 물건도 많이 갖고 다니니까 이게 뭐 총도 들이대고 뭐 물건도 뺏어가고 또 안 주려고 하다가 또 죽기도 하고 그래요.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에서 보따리상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래도 이젠 작은 옷 공장을 꾸리는 번듯한 사장님이 됐습니다. 그 고된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믿고 따라준 아내 덕분이죠. 밴드 일하고 이 일은 어때요? 이게 쉽죠. 아, 이거 쉬워요? 밴드는 땡볕에 나가서 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남이 집 앞에서 박수 치면 얘들이 돈을 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꼭 동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싫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살고 이런 건 다 괜찮은데 일단 뭐 고국의 그리움 무슨 뭐 부모님이나 형제 그건 참 진짜 그리워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 힘든 일을 마친 뒤 함께 먹는 고향 음식이 가족들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이런 음식 먹기 힘들 텐데 사실. 오, 야,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대요. 감사합니다. 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럴수록 고향은 가슴에만 묻어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작년에 한 22년 만에 나갔다 왔어요. 22년 만에 예. 정말 많이 바뀌었죠. 어리둥절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언니들이랑 오빠랑 다 만나보고 왔어요. 정말 좋았겠어요. 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죠? 아 여기 큰 언니 있네. 20년 넘게 여기 이제 큰 언니, 둘째 언니.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엄마의 자리를 채워준 언니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흘러간 20여 년의 세월이 애석하기만 했습니다. 젊어서 헤어졌는데 늙어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언니도 저를 생소해하고 저도 언니가 생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늙어서 만났다는 게 조금은 서운하더라고요. 한국에 다녀온 후로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는데요. 3일 걸려도 가고 싶어. 하나 갑시다. 3일 걸려도 가고 싶어. 감사합니다. 지구 반대편 파라과이에서 만난 한국인들. 5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그들의 가슴 속엔 고향이 살아 있습니다.